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신체가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음악이라는 예술 세계를 통해서 나라 안팎에서 훌륭한 연주를 펼쳐 오셨고 최근에 그 장애를 딛고 일어서서 이 사회에 기여한 분들에게 수여되는 정립회관에서 마련한 3회 봉사상을 수상하신 베데스다 현악 사중주단을 모시고 장애를 극복함으로써 오늘날이 있기까지 음악인의 모든 애환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먼저 이분들의 그 감미로운 연주를 한 곡 청해서 듣고 그리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근데 그 3회 봉사상을 수상하신 것을 제가 좀 축하를 드리고 싶어요. 네, 아주 영광된 상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소감이 어떠시던가요? 그 상을 수상하고 나서요? 저희들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네. 공항에서 들어오는 차 속에서 저희들이 그 수상 그 소식을 알고요. 저희들 이 상을 받을 수 있을 자격이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더군다나 그 6년 동안 저희들이 없었고요. 네. 또 그래서 저희들이 과연 이런 상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굉장히 저희들한테 상을 준 의미는 앞으로 더 일을 열심히 그런 방면으로 일을 하라는 그런 채찍으로 알고 네. 그렇게 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이 6년 만에 귀국이었습니까?
네, 저희들이 6년 전에 유학하러 갔어요. 네. 그동안에 뭐 각자 개인 사정으로 왔다 간 적은 있지만은 네. 이번에 연주하러 오는 일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에 외국에서는 어떻게들 지내셨는지 한 분 한 분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우선 그 차인홍 씨가 먼저 얘기를 해 주시죠. 저희들 외국에서 지금 6년간 있었지만은 주로 공부하는 일에만 전념을 했죠. 네. 그래서 처음에 그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대학에서 그 공부를 했고요. 네. 지금은 네 분이 다 같이 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저희는 네. 항상 같이 움직이죠. 아, 네. 그래서 지금은 그 뉴욕 시립대학 브루클린 칼리지라는 곳에서요. 네. 다 같이 4명이 같이 또 석사 학위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외국에서도 그 연주 활동을 많이 하셨겠죠. 그동안에. 네, 저희들은 이제 그 학업이 있으니까요. 네. 학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제 언제든지 그 연주 요청이 있거나 또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희들이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귀국 연주회를 가지신다고요. 네. 네. 몇 차례나 가지십니까? 이미 작년에 저희들이 여기 한국에 도착했는데요. 네. 작년 28일 날 대전에서 이미 한 차례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 이번 돌아온 내일 모레 금요일 1월 8일 프레스센터 20층에는 국제회의실에서요. 네. 저희들이 처음 6년 만에 갖는 연주이기 때문에 네. 우선 무료로 초대권을 발부해가지고요. 여러 사람들이 많이 와서 들어줬으면 좋겠고 특히 저희들을 많이 주목해 주신 음악하는 많은 음악인들이 와서 저희들을 평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 후는 또 연주회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1월 말일까지는 적어도 1월 말일까지는 미국에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요. 네. 1월 8일 연주를 끝으로는 미국에 돌아가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왕에 귀국하신 김에 좀 전국적인 그 연주회를 가졌으면 좋을 텐데요. 뭐 다음에 또 나오실 기회가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네 분이 만나셨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때 이제 일반 학교에 갈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요. 네. 저희가 그 대전에 있는 그 성세 재활학교라고 네. 그 몸이 불편한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었습니다. 네, 네. 거기서 저희가 이제 국민학교 과정부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입학을 했는데 네. 거기서 그 특별활동 시간에 음악을 배우게 됐죠. 네. 그래서 저희는 각기 입학한 그 3명은 입학한 시기가 틀리지만은 거기서 함께 음악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돼가지고 네. 그때부터 이제 음악을 하다 보니까 좀 계속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고 네. 또 그중에 여럿이 시작했지만은 그 중에서 좀 열심히 해가지고 뛰어난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하는 것이 이제까지 오게 돼서 그게 바로 인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홍종진 씨는 그 건강하신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재활원에 다니시지 않으셨을 텐데 만나셨습니까? 네, 저는 아주 평범한 음악도였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82년도 10월 달에 여기서 떠났어요. 미국으로. 아, 예, 예. 다 같이 떠났는데 그 전 한 해 전에 네. 81년도 겨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 전에 있던 첼로가 같이 못 하게 됐어요. 개인 사정상. 먼저 예. 하던 분 가운데 한 분이 결혼이 생겼군요. 네, 결혼이 생겨가지고 네. 저희 잘 아는 음악. 그분은 몸이 불편하신 분이었습니까? 네. 네. 약간 불편. 네, 네, 약간. 네. 그래서 저희 아는 음악하는 선배께서 네. 저한테 의사를 물었어요. 이런 네. 스트링 그러니까 현악사중주가 있는데 네. 같이 할 의사가 없느냐. 그래가지고 저도 좀 여러 가지 생각한 끝에 같이 여기 베데스다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몸이 불편하시고 휠체어를 타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세 분은 음악 하시는데 지장이 없던가요? 음악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아, 저희들 뭐 음악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되죠. 어떤 점이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되는 것은 저희 어렸을 때 그 젊은 그러니까 막 그 나가서 놀기를 좋아하잖아요. 우선. 네. 근데 저희들은 그럴 사정이 못 되니까 우선 자기가 갖고 있는 장난감이 악기일 수밖에 없죠. 그 악기를 통해서 자기가 그 스트레스를 푼다거나 네. 스트레스뿐만이 아니라 그 악기를 또 좋아하게 되고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장애는 그 음악적인 장애보다도 그 외의 장애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바깥에 나가서 활동을 할 적에 네. 계단이 많다든지 네. 또 뭐 첫째 이제 교통 문제 같은 것도 네. 제약이 많고요. 그런 것이지 음악적인 것은 전혀 장애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근데 저희들이 가끔 그 연주하는 장면을 보면은요, 모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바이올린 같은 거 말이죠. 이 무대에서 보면은 전신을 굉장히 많이 흔들고 움직이고 막 어떤 때는 그냥 저런 육체 노동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연주를 하거든요. 예, 특히 요사이 와서 이제 듣는 연주보다 보는 연주 그렇게 해갖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그런 식으로 연주를 하는데요. 네. 현악사정자에서는 그런 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들한테는 예, 넷이 같이 조용히 실내악을 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네. 그 혹시 어렸을 때 음악을 하시면서 음악을 시작하고 나서 그러면 몸이 불편한 데 대한 좌절감을 느낀다던가 그런 적은 없겠군요. 그런 적은 없어요. 네. 음악을 통해서 좌절감을 느낀 적은 없죠. 다른 일로 좀 실망을 한 적은 있어도 음악을 통해서 희망을 저희들이 가졌다고 볼 수 네. 있죠. 그 밖에 딴 것으로서는 어떤 것이 가장 커가면서 사춘기에 좌절감을 느끼게 되던가요? 예, 어떤 일이 제일 속상하던가요? 네, 역시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유년기 때 네. 커가면서 저희는 음악이라는 것이 항상 곁에 있어서 네. 정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그 저희한테는 참 그것이 하나의 행복의 도구가 됐다고 그럴까요? 그렇지만은 많은 저희들의 친구들이라든가 후배들, 장애자들을 보면은 역시 그 사회의 편견과 또 사회에서 그 보통으로 장애자를 보는 눈이 아무래도 모든 사람들의 장애자를 보는 눈이 갖고 있는 그 사상이 틀리기 때문에 네. 그런 걸로 인하여 마음 아픈 일이 많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유년기 때 극복하느라고 조금은 힘들었어요. 근데 세 분이 다 비슷하겠죠? 그렇죠. 네. 그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몸만 불편해지는 게 아니라 성격적으로도 모가 나기 쉽고 그랬다 생각이 안 되십니까? 네, 그래요. 제가 한 예를 들자면 어렸을 때 차를 탄다거나요. 네. 택시를 탈 적에는 항상 제가 손에다가 돌을 쥐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차가 택시를 세우면 휠체어를 탄 거 보면은 그냥 택시들이 그냥 휙휙 지나치더라고요. 안 태워주고. 예, 안 태워주고 그걸 한두 번이면은 괜찮은데 그래가지고 돌을 던지고 차에 맞아도 그 운전사들은 그냥 가더라고요. 그 차가 찌그러진 상태로라도. 네. 그랬을 때 그런 거를 어려서 그런 거를 느꼈을 때 참 가슴이 아팠죠. 그렇지만 점점 커가면서 그분들을 이해하게 되고 또 오히려 이해하게 예. 되더란 말이죠. 또 저도 저 자신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많이 또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다소간의 그 개개인의 성격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대충 그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그런 그 좌절이라든가 좀 언짢은 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이제 커서 나이 들고 그러면은 이제 대충 그 이기게 되는데 그것이 세월입니까? 아니면은 스스로 노력하게 됩니까? 아니면 누가 옆에서 잘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서 그 좌절을 이기게 됩니까? 그런 요소들이 전부 합해져야 될 것 같아요. 아, 결과적으로는 예. 전부 합해져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같이 모여 있다는 그런 장점 때문에 잘 극복해 나가지 않았나 하는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굉장히 운이 좋았던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혹시 몸이 불편한 것이 오히려 남보다 더 노력하게 되고 그것이 오히려 채찍질이 되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있죠. 네. 저희가 이제 몸이 불편하다고 하는 것을 어릴 때는 그저 몸이 불편하다는 사실만 알았지 그 또 혹시 저희들 또래 간에 어린아이들 간에 놀림을 당한다든지 그런 걸로 알았지 커가면서 저희가 느끼는 것은 또 틀리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스스로의 장래를 생각한다거나 내 자신을 생각할 때 내가 과연 이렇게 사회에서 과연 예전만 해도 우리 장애자라고 하면은 그 방에만 있는 그런 시대가 많았던 것 같아요. 방에만 있고 바깥치를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라는 것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무슨 직업을 갖는 것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저희는 저희 경우는 다행히도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네. 그렇지 않을 경우 남들보다 뭐 특별히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도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건강한 사람들하고 똑같이 똑같은 기회를 갖고 공부를 할 수 있는 데까지 공부를 하고 또 내 능력과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은 직업을 찾아서 나서고 네. 또 사회에서는 그런 사람을 인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인정을 하고 이렇게 된다면은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걸 알았기 때문에 물론 노력을 한다는 것은 제 자신이 저를 위해서 내가 몸이 불편하니까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은 엄격히 따지면은 더 노력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것만큼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근데 지금 특히 세 분 이제 그 휠체어를 타셔야 하는 그런 몸이신데 이게 이제 바이올린이라든가 비올라 이런 것은 굉장히 비올라 같은 섬세하잖아요. 근데 이 휠체어를 움직이기 위해서 굉장히 힘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팔의 힘이라든가 이 손의 힘이라든가 그것이 이 연주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예, 많은 특히 현악기를 하는 사람들이요. 네, 가방도 왼손으로는 절대 들질 않아요. 네 그렇게 들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샤워를 한다거나 그럴 적에도 네. 뭐 왼손가락 그러니까 손가락이 네. 어떤 영향을 받을까봐 네.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휠체어를 오랜 기간 동안 타다 보니까 네. 전혀 힘이 안 들어요. 그리고 어떤 무리하게 팔에 힘을 줘가지고 저희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네. 그냥 자연스럽게 그리고 전혀 하나의 그냥 저절로 터득한 네. 기술이죠. 저 같은 경우는 전에 한국에서 교수님한테 레슨을 받을 때 이런 네.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손이 좀 크거든요. 네. 원래도 크지만 휠체어를 타고 또 운동을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이에요. 네. 휠체어를 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손이 좀 더 커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교수님께서 하루는 레슨 하시는데 야 이놈이 너 하나님께 감사해라. 네. 손이 그렇게 큰데 얼마나 부럽느냐.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특히 우리 한국 분들은 손이 조그마한 분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이올린 할 경우 손을 크게 벌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네, 있죠. 그럴 때 애를 먹는다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손을 항상 벌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피로감이 오고. 네. 근데 뭐 저는 너무 커서 이게 곤란해요. 어떨 때는. 네. 그러니까 이거 잡는 거는 부담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교수님께서 너는 그 손 하나 큰 것은 부럽다. 그러니까 고맙게 생각해라.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이점이 될 수도 있고. 네. 근데 제가 왜 그런 말씀 여쭤봤냐면 어떤 외국의 바이올린 하는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어렸을 때 그 바이올린 선생님한테 갔더니 자기를 데리고 간 자기 어머니에게 마치 어떤 말하자면 약속을 받는데 엄격하게 말이죠. 이 소년이 소질이 있다. 근데 앞으로 대성하려면은 내가 얘기하는 것을 지켜야 한다. 뭡니까? 그러니까 자동차 운전도 하지 말고, 무슨 운동 손을 많이 쓰는 운동은 절대로 시키지 마라. 그걸 하면은 바이올린을 섬세하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미국 사람인데도 자동차 운전을 못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니까 부인이 항상 자기를 태워다 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물며 이 휠체어를 매일 타려면은 그 연주에 지장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혀 지장이 없군요. 다행입니다. 심지어는 예. 지금 미국에서 보면은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쓰신 책인데, 네. 그러니까 테니스와 네. 그러니까 현악기와의 관계. 어. 그러니까 테니스를 침으로 해서 이 운동과 네. 또 우리 현악기 할 때 이 활을 이렇게 긋지 네, 네,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네. 활긋기라고 그러는데 이 활긋기와의 관계. 네. 그러니까 테니스가 꼭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해가지고 책을 쓰신 분이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고 너무 조심한다는 것도 음. 좀 바람직하지 못한 생각일 것 네. 같아요. 너무 또 함부로 할 예. 수도 안 되겠지만은 예. 그렇군요. 이 베데스다는 어떻게 해서 창단을 하시게 되셨어요? 베데스다를 그러니까 저희들 셋이 같은 학교에 있었죠. 네. 그렇게 있다가 저희들이 일본에 1년 동안 직업 연수를 가게 됐어요. 그 직업 연수를 갔지만은 한국과는 이제 너무 상황이 틀렸어요. 신체 장애자들에 대한 복지 시설 관계가요. 네. 그래서 거기서 배워온 것이 저희들한테 그렇게
도움이 되질 않았어요. 한국에 왔지만은.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셋이 어차피 음악을 시작했고 그런데 모건대학교에서 그 제이가 들어와 갔고요. 대전에 있는 저희들은 학교 청강생으로서 오케스트라 수업과 학교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거든요. 그 학교 측에서. 그래서 거기서 오케스트라 그 합숙 훈련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들의 그 옛날에 그 알던 분을 봤어요. 그분이 그 고영일 선생님인데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한번 현악사중주를 해봐라. 또 그분은 전부터 저희들을 가르치기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이제 실력을 아시죠. 네. 근데 마침 저희 후배 중에 이제 음악적 재능이 있는 친구를 하나 이제 첼로죠. 네. 그 친구를 이제 같이 하자고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대전에서 그러니까 76년도 1월 15일 날 그러니까 얼마 안 있으면 저희들 그 12주년이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근데 그 이 이름은요. 베데스다라는 이름은 누가 지셨고 어떤 그 뜻을 가지고 있는 낱말입니까? 네, 베데스다라는 말은 그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네. 근데 그 연못에 그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동하게 할 적에 네. 병자가 들어가면 어떤 병자든지 그 낫게 된다는 그런 유래를 가진 그 은총의 셈이라는 말이에요. 아, 은총의 셈. 누가 지었습니까 그 이름? 그 이름을 저희 그 성세자학교 이사장님 되시는 그 남시균 이사장님께서 저희들에게 지어주셨는데 저희들은 저희들 이름을 굉장히 사랑하고 그 뜻을 아주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첫 연주회는 언제 했었습니까? 첫 번째는 저희들이 창단 연주회죠. 네. 그것을 저희가 합성 연습을 시작한 4개월 후인 5월 달에요. 76년 5월에 했습니다. 그때는 상당히 떨었고 여러분들 앞에서 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지만은 바로 그게 시작으로서 여태까지 이제 계속 할 수 있었던 그런 연주였습니다. 네. 역시 그 신종호 씨도 그 첫 연주회가 그렇게 떨리고 그러시던가요? 네, 저희들이 그 정말 남 앞에서 나가기를 꺼려하고 항상 그런 생활을 하다가 네. 정말 음악적으로서 하나의 음악인으로서 평가를 받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첫 무대에 섰을 때는 정말 떨리더군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뭐 안정제라고 그러던가요? 네. 신경 안정제인가 네. 그런 걸 먹고 연주를 한 경험이 있어요. 예. 이 우리 홍종진 씨는 나중에 합류를 하셨는데 보통 그 건강한 사람들과도 같이 연주를 많이 해봤을 것 많이 아닙니까? 해봤죠. 예. 어떤 점이 틀립니까? 글쎄 제가 그 얘기를 대표드리기 위해서는 제가 옛날에 처음에 네, 베데스다 제의를 받았을 때 네, 굉장히 저 나름대로는 생각이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휠체어를 타는 불편한 몸인데 네. 내가 그 팀에 들어가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러고 누구든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완전히 지금 저희가 자라온 환경과 전혀 다른 환경에 지금 합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은 이건 장애자와 합류보다도 음악의 합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그러니까 현악사중주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지. 네, 뭐 그런 장애자 그룹이라고 뭐 이런 거 생각하기 이전에. 그래서 지금까지 쭉 6년을 생활하는데 저 자신도 그 전에는 이런 세계를 전혀 몰랐어요. 네. 장애자들이 어떻게 지내고 네.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근데 사실 좀 거짓말 같지만 6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저들이 장애자라 저렇구나라고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희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항상 모여서 한 서너 시간씩 연습하거든요. 같이 이제 연습을 하는데 사실 처음에는 사실 제가 이 현악사중주를 이분들보다 많이 뒤에 합류를 했기 때문에 모르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배우기도 많이 했고 그래서 저희 친구들이나 주위의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그런 사람이 굉장히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데 저 자신은 아직까지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특별한 거를. 참 좋은 일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그 음악이라는 것이 대단히 좋은 거예요. 근데 뭐 네 분은 이제 뭐 마음이 다 맞아가지고요. 뭘 해도 앞으로 불편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유학은 어떻게 동시에 다 가셨습니까? 네, 저희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신동옥 선생님이라고 서울대학교 비올라 가르치던 선생님이 계셨어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신시내티 대학에 있는 지금 유럽이나 미국 지역에서 많이 활동하고 계시는 라살 현악사중주에게 네. 그분 중에 세컨 바이올리니스트한테 레슨을 받고 그 학교를 졸업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한테 그냥 거기를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많이 도와주셨죠. 그래가지고 테이프 오디션도 거치고 그래가지고 그 제일 처음에 신시내티 대학으로 라살 현악사중주의 특별 장학금으로 저희들 1년 코스로 제일 처음에 미국 땅을 뒤졌습니다. 근데 그 정규 그러니까 고등학교라든가 대학이라든가를 안 다니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미국에 유학을 갈 수가 있었을까요? 저희들이 그 유학 제의가 있었을 적에 네. 신동욱 교수님께서 유학 제의가 있었을 때 저희가 그동안 음악만 했지 일반 학교는 저희가 다닐 수가 없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남들이 6년 중고등학교 6년 공부하는 것을 1년 안에 고검, 대검을 그러니까 1년 안에 다 패스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82년도에 저희가 유학을 갔죠. 그러고서 대학을 신시내티 대학에서 저희가 4년을 있었는데 2년은 특별 장학생으로 있었고 그 2년 후에 그 대학 자격 그러니까 시험 실기 시험을 봤어요 저희가 네. 그 대학에서. 그래서 바로 그 신시내티 대학에서 대학을 거치지 않고 대학원으로 바로 진학을 했죠. 그렇군요. 그곳에선 주로 어떤 분의 지도를 받으셨습니까? 신시내티에 있을 저희는 그 라살 현악사중주단 그분들한테 이제 각자 레슨도 받고요. 사중주 레슨도 받고 그분들은 그 독일계 유태인이거든요. 네. 아주 굉장히 스파르타식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한국에서 물론 사중주를 했지만은 저희들끼리 한 거고 또 좋은 선생님도 많이 계시지만은 역시 그 앙상블에 대한 특히 현악사중주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제대로 하신 분들이 많지 않아서 저희들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본바닥에 가니까 그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나 저희들한테는 신비롭고요. 처음에는 이게 앙상블이구나, 이게 음악이구나. 처음에 너무나 힘들어갖고 저희들 고생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여기까지 온 이상 어떻게 좌절할 수 있냐. 그래갖고 그걸 연습으로 많이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해요. 이게 공부만 어려운 게 아니고 공부를 하기 위해 생활하는 것도 객지니까 굉장히 어려웠겠어요. 그렇죠. 그 면으로 해서는 처음에 갈 적이 전부 이제 총각이었거든요. 네. 총각이었고 그래서 이제 4명이 같이 이렇게 살다가 네. 하나씩 이제 결혼하고 그래서 각자 집에서 살고요. 네. 또 거기에는 뭐 아는 일가 친척도 없고 저희들 넷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다행스러웠던 것은 남들은 이제 혼자 가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더 외로웠는데 네. 저희들은 다행히 넷이 있기 같이 때문에 가고. 예. 네. 그래서 남들보다는 덜 외로웠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이 학비나 생활비도 대단히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제 결혼해서 또 사시기 시작하면 생활을 따로 살림을 차리면 더 생활비가 들어가죠? 그렇죠. 장학금만 가지고는 안 되지 싶습니다. 네, 그건 어림없어요. 네. 그게 사실 처음에 갈 적에는 이제 학교에서 그 장학금을 학비는 전부 면제받고요. 네. 그 다음에 아산 사회복지재단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어요. 그때는 넷이 같이 갔기 때문에 넷의 그 생활비로서는 충분했죠 저희들이. 네. 근데 각자 이제 결혼하면서부터 이제 그걸 나눠 가지니까 네. 한 사람 분으로서는 굉장히 부족해서 와이프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직도 고생하고 있지만은. 더구나 처음에는 저희가 오하이오주에 있는 신시내티라는 곳으로 유학을 갔었는데 네. 저희가 2년 전서부터 뉴욕으로 저희가 공부하는 그 학교를 옮겼어요. 네. 대학원 지금 네. 석사 과정을 받고 있는데 뉴욕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5손가락의 안에들은 물가가 높은 곳이 아닙니까?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힘이 들죠. 그럼 네 분이 다 결혼하셨습니까? 그럼? 네. 예. 그렇군요. 그럼 음악 공부만 하시고 연주 활동은 안 하셨습니까? 그동안 또 연주 활동도 많이 하죠. 예. 또 얼마 전에 카네기 홀 연주도 했었고 예. 그리고 여기 한국에 오기 전에 저희가 6년 생활하면서 미국 전역을 거의 저희가
각 학교라든가 네. 시카고 뭐 인디아나 뭐 여러 군데 연주하고 일본도 2번 왔었고 연주 활동도 많이 해요. 네. 왜냐하면은 공부만으로는 이 음악이라는 것은 발표를 해야지만 그것이 참 공부지. 자기가 아무리 연습만 하고 그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연주도 많이 하죠. 그곳에서 평은 어떻든가요? 특별한 평이라기보다는요. 그러니까 처음에 갔을 때 그 수준보다 예. 저희들이 상당히 그 발전을 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특히 저희 처음에 가르쳐 주셨던 라살 사중주단 그분들께서 저희들이 점점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예. 너무너무 좋아하셔가지고요. 저희들이 원래 처음에 유학 갈 때는 1년만 배우고 다시 한국에 돌아오는 그런 계획으로 초청을 받아 갔었거든요. 네. 근데 1년 지나는 동안에 저희가 열심히 했고 정말로 새로운 걸 배워보고자 네. 그 노력을 많이 했죠. 네. 그래서 그분들께서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네. 저희들을 지금 이때까지 있을 수 있도록 그 모든 어려운 일을 다 해결해 주셔가지고 배려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뭐 신문에서 어떤 평을 받았다든지 그런 거 이상의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친자식처럼 이렇게 돌봐주면서 했던 것은 과연 다른 이해 이유는 아무것도 없고 저희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지금도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연주를 했고 점점 발전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그런 응답을 받았을 때 저희들이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예. 그 밖에도 가르쳐 주시고 뭐 뒷바라지해 주신 분 가운데서 순수 음악 때문에 맺어진 인연을 가진 분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네. 어떤 분들과 음악을 통해서 사귀셨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 제가 생각나는 분은요. 그 제임스 웨이드 씨라고요. 네. 한국에서 한 20년 이상 계셨던 분이에요. 아, 그래요? 작곡가이시면서 예. 그리고 대학 강단에도 쓰셨고요. 하셨던 분인데 저희들이 서울 공간사랑에서 서울 데뷔 연주를 했을 때 네. 그때 이제 연주회가 끝났는데 갑자기 나오시더니 즉흥 연설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에게 굉장히 그 찬사를 보내주시고요. 그랬을 때 그분이 소장하고 있던 그 사중주 악보하고요. 네. 또 여러 가지 그 디스크 같은 것을 그분 비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절대 그러시는 분이 아니래요. 네. 그 굉장히 악보를 아끼고 그러시는 분인데 네. 그걸 저희들에게 전부 주셨어요. 주시면서 너희들이 앞으로 한국 사중주단으로서 이걸 꼭 해야만 될 사중주단이다. 할 수 있는 사중주단이다. 그 저희들한테 어떤 의무를 주신 거죠. 그래서 그걸 받았거든요. 네. 그리고 그분이 또 저희들을 위한 그 현악 사중조곡을 쓰셨어요. 네. 그 저희들을 만나보고 거기서 느낀 그 감동이라든지 감정 그런 걸로 해서 그 베데스타를 위하여라는 사중조곡을 쓰셔서 저희들한테 헌정을 하시고요. 네. 근데 그분이 아깝게도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을 위한 그 추모 음악회를 미국에 있을 때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추모 음악회를 열었죠, 저희들이. 그분은 한국에 나오셔서 뭘 하셨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작곡하시고요. 네. 그리고 저기 대학 강단에 쓰셨고요. 아, 네. 교수로 네, 계셨군요. 교수로 계시고. 네. 그동안에 연주를 많이 하셨다는데 특히 기억에 남는 연주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뭐 무수하게 많이 있겠죠. 저희들이 그 가장 최근의 적으로서는 저희들이 세계적인 무대에서 뉴욕에서 카네기 홀에서 네. 저희가 데뷔 연주를 할 때 네. 그때도 굉장히 떨렸어요. 처음 창단 연주하는 것만큼 창단 연주했을 때의 그런 기분과 같이 세계 무대의 본고장인 뉴욕에서 저희가 창단 연주를 할 때 그 많은 분들이 과연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라는 그런 걸로 굉장히 마음에 떨렸죠. 네. 그리고 그게 기억에 남고 또 최근에 며칠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한국에 오기 전에 네. 일본에서 공연을 했어요. 네. 일본에서 공연을 했을 때 그 이런 보통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는 데서도 뭐 그때마다 많은 저희들이 감명을 받지만은 네. 그때 연주는 뇌성마비 그러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고 제대로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애들 앞에서 연주를 했을 때 그 서로가 상통하는 그 기분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옛날에 저희가 대전에서 네. 대전 교도소 연주를 했었어요. 네. 그랬을 때 남사가 아닌 여사에서 저희들이
연주를 했을 때 그분들이 저희들을 보고 그분들이 어떤 죄로 인해서 그 형무소에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의 연주를 듣고 많은 눈물을 흘리고 또 그러는 것을 봤을 때 저희들이 음악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어떠한 감명 내지는 그런 것을 주었다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기억에 남죠. 또 소년원 같은 데서도 네. 두 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네. 다 그런 그 연주가 가장 기억에 남는 예, 연주였습니까? 그런데 이제 네. 하나 재미있는 얘기는 그 소년원에서 연주를 하고 났는데요. 네. 어느 날 갑자기 길에서 어떤 소년이 저희들 보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인사를 받고 어떻게 우리를 아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소년원에 있을 때 연주를 들었다 이거예요. 아, 그 친구가 그때 리아카를 끌고 일을 하더라고요. 네. 소년원에 있을 때 들었는데 네. 그때 너무 좋았다. 어, 우리한테 고맙다고 네. 그렇게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저희들이 굉장히 마음속으로 그 뿌듯한 그런 감정 같은 걸 느끼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 베데스다라는 제목과 같이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시네요. 네. 마침 그 여기저기 그 감명 깊었던 연주회 얘기가 나온 김에 네 분의 연주를 우리 잠시 듣고 얘기를 나눈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는 그 방금 연주를 해주신 베데스다 단원들의 부인 두 분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강일 씨 부인 되시는 이분희 씨와 먼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언제 결혼하셨습니까? 87년 6월 21일요. 네. 대전에서 했었어요. 대전에서요? 네. 네. 그럼 얼마 안 되시네 결혼하신 네. 지가. 네. 근데 어디서 처음 만나셨습니까? 그러니까 작년 여름 방학 때요. 네. 잠깐 귀국하셨을 때 이제 제가 아는 후배 소개로 네. 만나갖고 바로 결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네. 누가 먼저 결혼하자고 그랬습니까? 누가 먼저를 할 것도 없이 만나자마자 네.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런 것을 두고 이 천생연분이니, 네, 뭐 천정배필이니 그런 얘기를 하게 되나 봐요. 그런데 주인 뭐라 그러던가요? 주위에서는. 물론 식구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어요. 네. 그래서 결혼 승낙을 받으러 집에 내려가갖고 네. 거의 이제 감금되다시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탈출을 해갖고 이건 무슨 액션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탈출까지 하시도록 감금을 당하셨습니까? 네, 네. 그렇게 심했었어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네, 그렇죠. 필사에 탈출을 했죠. 하하. 해서 이제 혼자서 결혼을 결심해갖고 예. 바로 시어른들한테 말씀드렸어요. 네. 바로 결혼식을 올리자고. 네. 그러니까 친정 부모님들은 안 오시고요. 친정 부모님들도 마지 못해서 이제 어머님이 참석하셨고요. 네. 그 외에 형제분들은 참석을 못했죠. 그 결혼 후에 만나보셨습니까? 결혼 후에 아직 같이 못 만났었어요. 그래서 올해 그 소망이라 그러면은 출국하기 전에 네. 같이 이제 친정집에 한번 다니러 가는 게 소망이에요. 근데 글쎄요, 두 분이서 결혼이라는 거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것이지 뭐 부모가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나라의 전통 말하자면 관습이라든가 뭐 이런 모든 걸로 봐서 부모님이 속상해 하신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만약의 경우 부모 입장이 돼가지고 따님이 있으신데 따님이 지금 이분희 씨 같은 그런 경우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본인 의사에 맡기겠어요. 네,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이 다음에 또 따님을 낳아서 그런 경우가 생기시면 어떻게 될런지 모르죠. 다른 거는 몰라도 결혼만큼은 자기 길을 자기가 찾아가는 거니까 부모가 아무리 만류한다고 해서 만약에 잘못될 경우에는 또 부모를 원망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길은 제 스스로 알아서 이제 배우자를 선택해라 하고 선택권을 제가 자식한테 주겠어요. 그러시군요. 네. 두 분이 어느 분이 먼저 결혼하자고 그러지 않을 것도 모를 정도로 두 분이 그렇게 좋아지셨다고 그러는데 그 어디가 그렇게 좋으시던가요? 처음 만났을 때요. 네. 그 첫 인상이 굉장히 이제 믿음직스러웠고 그다음에 또 대화 중에 서로 통하는 점이 참 많았어요. 네. 갖고 있는 뜻과 이상이 네. 서로 일치하는 점이 많아갖고 첫 번째 만나고 이틀 뒤에 이제 다시 두 번째 만남을 가졌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서로가 결혼을 결정하게 됐어요. 나 이렇게 빨리 하셨어요. 예, 그러시군요. 네, 대단하십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이 결혼하신 후에 여러 가지로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각오를 하셨겠지만은 네. 결혼해보고 나니까는 내 이런 점 미처 몰랐다 이런 것은 없으시던가요? 전혀 아직까지 없으시고. 못 찾았었어요. 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좀 축하를 해주셔야겠네. 늦었지만은 우리는요. 네. 그 옆에 계신 분은 그 신종호 씨의 부인 되시는 그 야마우치 아츠코 씨예요. 근데 지금 이름과 마찬가지로 이분은 그 일본 분입니다. 그래서 일본 부인이시기 때문에 한국말을 잘 못하세요. 그래도 제가 이왕에 방송에 나오셨으니까 인사는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한국말을 잘 못하시죠? 잘 못해요. 네, 잘 못한다는 말까지는 아시는데, 네,
거기서 이제 그 못한다는 말만 빼놓으시면 잘한다는 얘기가 되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얘기를 직접 나누지 않고 우리 신종호 씨와 얘기를 좀 나눴으면 싶습니다. 네, 두 분은 어디에서 만나셨습니까? 일본에 있는 동경에서 한 2시간 걸리는 센다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그곳에서 만났죠. 네. 어떻게 만나시게 되셨습니까? 85년도에 제가 혼자서 일본을 여행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어떤 목적으로 혼자 갔습니까? 그 전에 제가 일본에는 연주를 저희 베데스타가 연주를 몇 차례 했거든요. 네. 그러다 항상 저희는 4명이서 움직이기 때문에 네. 그런 좀 여행이라든가 자유로운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이번에는 혼자 내가 여행을 한번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혼자서 조그만 가방 하나 들고 네. 미국 서부에 있는 LA라든가 하와이 그걸 혼자서 여행했다가 일본에 친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일본에도 들렸죠. 네. 그때 그때까지는 이 부인은 전혀 모를 때입니까? 그렇죠. 저는 전혀 몰랐죠. 네. 근데 어느 그러니까 제 와이프의 동생 남편이 방송국의 아나운서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저를 위한 파티를 열어줬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파티 석상에서 저 지금의 와이프를 만났죠. 그때 네. 만났는데 전혀 저랑은 얘기도 별로 할 수가 없었고 하나의 파티 석상에서 그냥 만났는데 그것이 인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네. 딱 하루 만나고 그 다음 날 결혼하기로 했습니까? 제가 기록을 갖고 있었어요.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기록을 갖고 있었는데 저 세컨 바이올린 이강일 씨가 제 그 기록을 기록을 깼죠. 깨뜨렸군요. 요번에 깼는데 그 전에 저도 딱 한 번 보고서요. 네. 그동안 전화 통화 일본에서 있을 한 열흘 동안 매일 전화 통화를 하고 네. 전화 통화를 하면서 5일 만인가 서로가 결혼을 결정을 했죠. 참 이거 말이죠. 저 이 얘기를 조금이라도 고깝게 들으시거나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현실은 현실이기 때문에 저도 그 체면이라든가 또 여기 모신 손님들의 여러 가지 기분이라든가 이런 거 잘 지켜드리려고 노력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네, 그러면- 이게 좀 특수한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그렇죠? 예, 저 보통 그 정상적인 그런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데도 굉장히 많이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망설이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두 분의 경우 지금 얘기를 듣는데 만난 지 그 이틀 만에 닷새 만에 이렇게 결혼을 결정했다는 것은 참 주위들이 생각하기엔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얘기거든요. 네, 이게 그렇죠. 부인은 어떤 마음으로 그걸 결정했다고 그러던가요? 저를 봤을 때 그 뭐라 그럴까요? 저와 대화하는 데 있어서 서로 솔직한 정직성, 네. 정직성을 우리 와이프는 가장 샀던 것 같아요. 제가 물론 아까 그 세컨 바이올린 부인도 그랬지만은 저는 더 어려운 점이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국제 결혼이고 또 너무나 짧은 시일 안에 만났다는 거. 그것 때문에 저쪽 부모에서 3가지를 문제를 삼더군요. 네. 첫째는 결혼이라는 것이 인간에 있어서 정말 일생일대의 중요한 일이다. 중요한 일이다. 근데 그런 결혼을 단시일 안에 그렇게 결정한다는 것과 네. 두 번째는 제가 장애자라는 것과 또 하나는 국제 결혼, 더구나 일본과 한국 사람 간의 그런 옛날에서부터 내려오는 감정 그런 것 때문에 그 3가지를 반대를 하더군요. 네. 그래서 제 와이프가 6월 달에 만났는데 8월 달에 제가 서울 정립회관에서 약혼식을 올렸어요. 부모의 허락이 없이 네. 와이프가 왔죠, 한국에를. 그래서 한국에서 약혼식을 하고서 역시 탈출을 해서 오셨던 탈출은 안 했어요. 그때는 뭐 하여튼 보내줬던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약혼식을 하고서 제가 정말 부모와 담판을 지러 일본에를 갔어요. 예.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부모하고 그 3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가 느낀 점을 솔직히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부모님께서 허락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좋아하시고 네. 작년 여름에는 또 부모님께서 미국에도 오셔가지고 같이 여행도 하시고 또 얼마 전에 일본에 가서 저희들이 연주했을 때 굉장히 신세도 많이 지고 지금은 굉장히 좋아해요. 네. 부인께서는 원래 뭘 하셨던가요?
피아노를 전공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피아노 강사를 하고 있었죠. 네. 부인이 하신 그 동안에 두 분이 이렇게 결혼하기까지 또 결혼해가지고 지금 사시면서 그 우리 야마우치 씨가 남편에게 한 말 가운데서 지금까지도 가장 잊혀지지 않는 말이 있습니까?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하루하루가 잊혀지지 않는 하루하루의 이거 연속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리고 굉장히 안정된 생활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어드밴테이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나쁜 점도 많이 뭐 불편한 점이라든가 자유롭지 않다는 자유로운 점은 많이 구속된 생활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결혼 생활을 하면은. 그렇지만은 하루하루가 저한테는 감사와 그리고 잊혀지지 않는 나날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부인께서 이 우리의 말을 알아듣긴 하십니까? 네, 조금 알아듣긴 해요. 예. 왜냐하면 저희가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아무래도 제가 한국말을 가리키면서 생활하기는 시간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일본말을 하기 때문에 네. 그냥 일본말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한국말을 배울 기회가 별로 없었죠. 네. 오늘 직접 대화를 못하지만은 그 두 분이 결혼하기까지의 또 결혼해서의 그 상황을 저희들이 대충 짐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분의 앞날을 위해서 저희들이 다 같이 축하를 해드릴게요.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참 오늘 아주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평소 느끼지 못했던 좋은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평소에 어떤 자세로 생활들을 하시는지 각자 무슨 좌우명도 좋고 생활 신조도 좋고 철학도 좋고 한 마디씩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먼저 차인홍 씨가 하실까요? 글쎄요, 좌우명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좀 늦었습니다만 우리 차인홍 씨는 결혼 언제 하셨어요? 저는 3년 전 했습니다. 네, 지금 부인 어디 계세요? 부인은 지금 한국에 같이 왔는데 네. 오늘 사정이 있어서 이곳에 못 왔습니다. 그래요? 네. 예, 같이 나오셨으면 좋을 뻔했어요. 네. 또 우리 홍종진 씨는 부인이 어디? 사실 제가 제일 먼저 결혼했어요. 네. 한 그럼 횟수로 제일 한 빠르게 하셨습니까? 만난 날로 결혼하시진 않았겠죠? 아니요, 저는 오랫동안 사귀다가 예. 82년도에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미국 바로 가고 나서 잘하시고 나서. 했는데 저희 와이프도 같이 예. 같이 피아노 하고 네. 미국에서 음악 교육과 같이 공부했어요. 예. 그리고 지금 뉴욕에 있습니다. 네. 못 나오셨군요. 예, 이번에. 저 9개월 된 아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행이 힘들 것 같아서 미국에 두고 왔습니다. 우리 차인홍 씨는 결혼할 때 무슨 그런 제일 먼저 결혼하셨으니까 네, 저는 오래 사귀어가지고 결혼했어요. 오래 사귀었어요. 네, 사귀는 동안에 물론 뭐 다른 두 분하고 다 비슷하지만은 사귀는 도중에 저희끼리만 사귀었지 부모님의 승낙이라든가 그런 건 얻을 수도 없었고 그런 엄두도 못 냈고요. 네. 그래서 한 7년간을 사귀다 결혼을 했는데 참 얘기를 하자면 깁니다. 지금 만나자마자 그 다음 날 결혼하신 분의 얘기도 이렇게 간단히 해도 긴데 7년이나 사귀는 동안의 얘기를 지금 이 시간에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축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평소 어떤 자세로 사시는지요? 저는 그러니까 제 자신이 물론 장애자라는 그런 생각을 못 하고 산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예. 제 자신이 장애자라는 생각을 하고 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이제 시내를 나가서 예. 제 자신이 그 쇼윈도에 이렇게 비치는 모습을 볼 때 제가 스스로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이런 모습의 사람인가. 그래서 그럴 때 아주 어떤 식은땀이 날 정도로 갑자기 그런 충격 아닌 충격을 받는 때가 있는데 저는 그런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자신이 그렇게 쇼윈도에 비치기 전에는 내 자신을 그 모습을 내가 망각하고 산다는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을 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내 모습이 이렇다는 것을 생각하고 산다는 것은 그만큼 제가 저 스스로 망가뜨리는 일 같고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는 사실 제 스스로한테 좀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사고 방식으로 열심히 이제 살아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말이죠. 저 지금 그 아까 그 홍종진 씨가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참 그 휠체어를 타고 계신 중증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과 이 연주가 되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현악 사중주로 만나는 것이지 뭐 그런 것이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남들이 믿어줄런지요. 저는 그 무슨 뭐 장애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전혀 못 느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제 스스로 여러분들이나 저희들이나 이제 그런 것은 염두에 두지 말고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 거기에 상관된 제가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들이 이제 우리들 빼놓고 이제 많은 다른 장애자들이 집에서 못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에게 저는 항상 제 친구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 나와서 부딪혀봐라. 일단 사회와 부딪히고 사회가 자기에게 뭐를 해준다, 뭐를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자신이 부딪혀서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봐야지 알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한테 딴 사람들 탓만 하지 말고 자신이 일단 나가봐서 부닥쳐보고 뭐 한 가지 예로 저는 그 어딜 가더라도 그 계단이 아무리 많거나 어떤 상황이든지 겁내질 않아요. 옛날에 물론 어렸을 때는 그게 겁나고 그래서 못 나갔지만은 계단이 많으면은 저 혼자 다니더라도 그 주위에 뭐 젊은 청년 있잖아요. 두 명만 딱 붙잡아서 여보세요.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안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올라가고 감사합니다. 진짜 고마운 마음이 있으니까 고마운 마음을 표하고 그러면은 그 올려준 분들도 아 내가 오늘 휠체어탄물 하나를 올려줬다는 그런 어떤 뿌듯한 마음이 있을 수 있고 나도 또 편히 또 거기 가서 내가 그 연주회를 볼 수 있고 하는 우리나라에는 계단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쉬운 예로 그런 계단 문제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일단 나와서 부닥쳐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은 굉장히 그런 성격이 못 되지만은 그렇게 사회에 부닥치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말하고 싶고 저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이 신종호 씨는 어때요? 네, 저는 제가 장애를 갖고 있는 거는 뭐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사실이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저는 다리에 감기가 걸렸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이 세상에 자기가 일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감기 한 번 안 걸려본 사람 있겠어요? 근데 저는 다리에 잠시 감기가 계속 걸렸다 뿐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감기가 걸렸다는 건 하나의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병이라고 생각해요. 병도 아니죠, 그거는. 그래서 저는 항상 다리에 감기가 걸렸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제 자신이 장애를 가졌다, 뭐 불편하다, 어렵다 그런 것을 남으로 인하여 제가 그런 걸 느끼지 제 자신이 이렇게 느껴본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우리 홍종진 씨는 어떤 글쎄 저희들이 사실 보다시피 음악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좀 특이하잖아요. 네. 정상인들이 모여서 현악사중주를 하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도 사실 이런 게 굉장히 특이한 여건에서 제가 정상인으로서 같이 합류해 있기 때문에 저도 가끔 다른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남보다 더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휠체어를 보고 쟤네들은 휠체어에 타고 있으니까 저 정도 하는구나 이런 거보다도 그걸 완전히 극복한 지금 한 예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이작 폴맨이라는 사람이 가진 똑같은 증상이거든요. 그 사람은 사실 어디 가서 그 사람이 다리가 불편하다는 소리는 처음에 안 나와요. 그 사람 음악이 훌륭하다는 소리가 나오지. 그러니까 저희들도 똑같은 사실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더 용기를 가졌는지도 몰라요. 다른 세 사람이. 네. 그래서 사실 장애자라는 그 생각 이전에 모든 그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음악이 훌륭하다는 그 느낌을 먼저 주고 싶어요. 저희 네. 페데스타가. 예. 이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석사 과정에 있는데요. 한 학기가 더 남았어요. 예. 그래서 그거 네 분이 거의 비슷하게 석사가 되는 겁니까? 똑같이 되죠. 그럼 이제 박사도 또 똑같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계획이 그런 이제 앞으로 공부가 있기 때문에요.
각자 이제 돌아가서 올해가 굉장히 바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에 장애자 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장애자 올림픽도 있고 올림픽 여, 내년이라고 그랬지. 근데 그 아이고. 그 올해 하는 것만 자르면 되잖아. 안 되나 그? 아니 그 자리에도 실수를 했- 학업을 마치고 나면은 이제 어떤 그 계획이 있으신지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지금으로서는 특별한 계획을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는 6월에 저희 네. 석사 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네 분이 다 똑같이 석사가 됩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진로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문제가 너무나 엄청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지금 아직 정확한 그 결정을 못 하고 있어요. 네 분이 다 똑같이 또 박사를 하시면 되잖아요. 예, 그것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네. 예. 그러나 이 베데스다라는 이 베데스다의 이름은 이 현악 사중주단은 계속해서 앞으로 존재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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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으로 어떤 소망들이 있으신지요? 글쎄요, 저는 우선 지금 제가 굉장히 스피드를 내서 결혼을 했잖아요. 네. 근데 더 스피드를 내갔고요. 네. 허니문 베이비가 지금 있습니다. 아. 저 우선 개인적인 가까운 그 장래 소망이라고 그러면은 뭐 건강한 아기를 예. 봤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긴 소망으로 본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그 제가 우선 음악인이기 때문에 저희 사중주단으로서 갖고 있는 소망, 그리고 제가 장애자이기 때문에 장애자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그런 일도 있고요. 제가 또 그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교인으로서 또 해야 되는 일, 그런 세 가지 저는 그 조그만 소망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신종호 씨. 네. 저는 먼저 저희 베데스다가 먼저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먼저 저희 자신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음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우리가 타파해서 정말 세계적인 현악사중주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현악사중주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한층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소망이라고 그럴까요? 결심이라고 그럴까요? 네.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 홍정진 씨도 한마디 좀 해주시죠. 저도 이제 뭐 음악인이니까 음악인으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라겠는데요. 특히 저희들 졸업 후에 좀 박사 과정에 들어가서 더 공부를 하고 싶고요. 하는 도중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그 콩쿨 같은 게 많지 않습니까? 유럽이나 네. 영국, 미국에도 많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꼭 우승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예. 그래서 우승한 후에는 아무래도 저희들 연주를 듣고 평가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국제적인 콩쿠르에서 우승을 했다는 그 이미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래서 꼭 그런 걸 하나 해보고 싶은 소망입니다. 네. 참 그 드문 경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 현악 사중주단 단원 가운데 세 분이 휠체어를 타시고 그리고 네 분이 다 석사고 이제 앞으로 네 분이 다 박사가 되고 소망이 있으시다니까 전 틀림없이 될 분들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그 명성 있는 그 콩쿠르 대회에서 입상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요. 근데 그 영광이 네 분뿐의 영광은 아닐 거예요. 예. 아마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다 축하해야 되고 자부심을 가지는 일이 될 겁니다. 네. 그 현악 사중주단 네 사람이 다 이 박사인 경우라는 것이 참 드물지 않겠습니까? 네. 교수들이 모여서 하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세 가지 정도의 소망은 여러분들이 뭐 꼭 장래에 이루지 않을까 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꼭 이루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이번 연주를 성공리에 마치시고 또 그 정립회관에서 주신 그 상을 다시 한번 축하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몸이 불편한 분들이 그 모든 그 어려움을 역경을 이기고 오늘날 그 한국을 대표할 만한 그런 음악인으로 성장을 해가고 있습니다. 대단히 그 당당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들도 그 다시 한번 그런 그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좋은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정진하셔서 훌륭한 음악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작별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